안녕하십니까. YJ 유튜브 YJ입니다. 네, 상업용 부동산 벌써 8번째 시간이고요. 7번째 시간에서 했던 파이낸셜 레버리지 관련해서 거기서 나온 이제 문제풀이를 해볼 8번째 시간입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지금 현재 여러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네, 지금 기초는 다 끝났고 파이낸싱 부분 넘어와서 파이낸셜 레버리지를 지난 시간 했고 이번에 이건 관련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론 스트럭처 쪽으로 넘어갈 예정이고요. 네, 지금 이 관련 엑셀 문제는 제가 이 본문과 그 답글 거기에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넣어놓을 테니까 그걸 받으셔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제가 그 문제만 나온 시트 옆에 답을 다 적어놓은 시트도 같이 넣어놨으니까 사실 이 설명을 굳이 보는 게 복잡하시면은 그냥 엑셀 다운받아서 엑셀에 익숙하시면 엑셀 다운받아서 답안 시트를 보면서 문제 시트에서 자기가 직접 입력해도 될 것 같고요. 뭐 그게 번거롭고 보는 게 더 편하시면은 이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어쨌거나 1000억의 오피스를 샀는데 에쿼티 400억, 뎃 600억 부채를 조달해서 샀고 어쨌거나 이 자산은 매년 50억의 NOI를 내고 있고 600억 대출 받은 거는 대출이자율이 5%고 그리고 끝날 때 5년 차에 엑시캡 레이트 5%로 파는 이런 현금 흐름이 쭉 나오는 자산에 대한 현금 흐름을 일단 채우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연도별 NOI 그리고 이자 차감 후 배당 재원 계산을 해보고 저 위에 자료를 가지고 살 때 캡 레이트, 이니셜 캡 레이트도 계산해보고 엑시캡도 나와 있으니까 엑시캡 이거 엑시캡이 5로 안 했네요. 3.8로 또 제가 바꿨나봐요. 3.8 가정시 자산 얼마에 파는 건가? 5.0이면은 뭐 NOI가 같은 가격이 같을 텐데 3.8로 내려가면 NOI 같아도 더 가격이 비싸지겠죠? 계산해보고 관련한 IRR 계산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같은 1000억으로 했을 때 이자율 변동하는 것 같아요. 이자율을 제가 5%로 했다가 4%로 낮췄을 때 어떻게 되나요? 6%를 올렸을 때 에쿼티가 어떻게 되나요를 계산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엑셀로 넘어가 볼게요. 고고고. 네, 엑셀로 넘어왔고요. 한번 풀어볼까요? 네, 지금 로 데이터는 여기 있죠. 로 데이터가 있고 문제가 있고 우리가 푸는 곳이니까 연 이자 비용은 얼마일까? 연 이자 비용은 당연히 지금 600억을 빌렸죠. 그러고 5%래잖아요. 연 5%. 그러면 곱하기 5% 하면은 연 이자 비용은 30억이네요. 알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NOI는 얼마일까요? NOI는 그냥 제가 써놨죠. 매년 50억 원. 요게 사실은 매년 3%씩 상승 이런 가정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저는 그런 가정을 넣지 않았으니까 그냥 50으로 하면 될 것 같고 방금 말한 것처럼 매년 3% 상승이면은 이어 1에 50을 넣고 이어 2에는 이어 1 곱하기 1.03 그리고 얘도 이어 2 곱하기 1.03 계속하면 점점점 3%씩 올라가겠죠. 그런 거는 문제에 따라 조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NOI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같이 놓으면 되고 자 그럼 차감할 연이자 비용은 마이너스 30억이죠. 그러면 계속 똑같은 금액을 계속 차감한다고 할게요. 차감하고 왠지 이거 빨간색으로 하고 싶냐? 마이너스니까 그럼 둘의 합은 20억이겠죠. 사실은 뻔한 건데 그래도 이제 엑셀을 채우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 채울게요. 결국은 50억의 NOI를 내는 부동산인데 제가 600억 대출을 받아 샀기 때문에 매년 600억의 5%인 30억 이자를 내고 남은 자녀 재산, 자녀 이익은 다 에쿼티 소유가 되는 거죠. 물론 법인세 미발생 가정이고요. 다 이게 이제 에쿼티가 가져갈 돈이래요. 20억이. 일단 그렇게 치고 자 이니셜 캡 레이트는 얼마일까? 이니셜 캡 레이트는 산 가격 1000억이죠. 1000억이고 그리고 1차 년도 NOI 첫 해년도에 받을 걸 예상된 NOI는 50억이었죠. 그러면 얼마일까요? 이거 사실 다시 써야죠. 50억 나누기 1000은 이니셜 캡 레이트 살 때 캡 레이트는 5%였구나. 1년에 50억 원을 벌 것 같은 건물을 1000억에 샀구나. 그런 느낌. 그래서 에셋 수익률이 한 5%쯤 되겠구나. 라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5년차 말에 매각시 엑시 캡 레이트 3.8 가정시 매각시 가정시 문맥이 좀 이상한데 저거나 매각가는 얼마일까요? 매각가라는 거는 그 당시 다 추정 NOI를 엑시 캡 레이트로 나누면 매각가가 나오겠죠. 유산식이죠. 자산 매각가는 추정 NOI 나누기 엑시 캡 레이트. 그럼 6년차 추정 NOI는 5년차까지 50억인데 6년차도 50억이겠죠.
그쵸? 상승률이 있었으면 다시 계산하면 되는데 이건 그냥 계속 50이니까 6년차도 사실은 50억 원이겠죠. 억 원이었겠죠? 6도 그러니까 6만 원이죠. 6년차 어쨌거나 그러니까 여기도 50억 넣고 그리고 엑시캡 레이트는 3.8%로 가정을 했네요. 그러면은 얼마가 될까요? 50억 나누기 3.8% 하면은 뭐 1000억보단 비싸지겠죠. 그쵸? 그러면 엑시트 할 때 3.8을 캡레이트를 가정했다면 캡레이트이 더 내려가는 걸 5%에서 3.8% 내려가는 걸 가정했다면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구나. 반대로 그대로 똑같이 5%의 엑시 캡레이트도 이니셜 캡레이트가 같이 5%를 했다면 1000억이겠구나. 근데 캡레이트이 더 작아지면 3.8로 작아지면 가격이 오르는구나. 이런 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고요. IRR을 구해볼게요. 그럼 에쿼티 기준에서 에쿼티는 처음에 1000억짜리를 에쿼티 400억, 600을 빌려서 샀죠. 에쿼티 기준으로는 처음에 400억을 투입했어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건 마이너스고요. 캐시플로우 있죠. 그래서 내가 받는 거는 플러스죠. 그리고 이어원, 아까 여기서부터 이어원에서 에쿼티한테 가는 에쿼티 현금으로 플러스 20억이잖아요. 20억. 그래서 5년 동안 20억을 받고 5년 차에 팔았어요. 얼마에 팔았죠? 1316억. 근데 팔았는데 그냥 숫자 그대로 쓸게요. 1316억 원에 팔았는데 팔고 나서 대출은 갚아야 되겠죠. 대출 갚고 남은 게 내 돈이겠죠. 제가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를 6억 대출 받고 샀으면 내 돈 4억에 샀으면은 12억에 팔았으면은 어쨌거나 6억 갚고 남은 6억이 내 돈이죠. 그럼 나 에코티 4억 넣었다가 6억이 됐네. 많이 벌었네. 이렇게 되겠지만 똑같이 이것도 1000억짜리를 내 돈 400억에 600억 빌려서 샀는데 재수 좋게 1316억이라고 비싸게 팔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대출은 갚아주고 남은 잔액이 내 돈이 되겠죠.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니까 플러스인 거죠. 그래서 현금 흐름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첫 해에만 나가고 돈이 싹 다 합쳐보면은 그리고 둘째 해부터는 나한테 들어오기만 하겠죠. 그리고 약간 좀 색깔을 마이너스를 빨간색, 왠지 플러스를 검정색으로 하고 싶은 개인적인 욕망이 있네요. 네, 이렇게 하면은 그럼 처음에 400억 나가고 그 다음에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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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억 엔드 716억 벌어서 결국은 내 현금을 이렇게 되면 IRR 얼마인가요? 하면 이거는 산식에 이게 연도별로 지금 사실 T0, 1, 2, 3, 4, 5 연도별로 이렇게 써놨으면은 요거 그대로 IRR이라는 함수 쓰면 돼요. IRR 쓰고서 연도별 캐시플로우를 쭉 긁어주면은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죠. 16.4%의 IRR이 된 거예요. 에코티는. 로 계산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또 답안이 있으니까 답안 참고하시고 두 번째 문제. 뭐 똑같은데 아까 요것만 4%로 바뀌었다. 4나 6으로 바뀐다는 얘기고 나머지는 똑같다는데 1번은 레버리지 안 익혔을 때 배당 수익률. 이거는 매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매년 배당으로 얼마 받냐만 지금 물어본 거고요. 그러면 내 기준으로는 풀에쿼티니까 1000억을 내가 내 돈으로 다 넣었죠. 에쿼티로 다 넣고 그럼 배당을 아까 NOI가 50억인데 이자를 차감해야 되는데 이자가 없잖아요. 다 내 돈이니까 그럼 50억 다 나한테 오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배당 수익률은 뭐 당연한 거지만 1000억 넣어서 매년 50억 그냥 쓸까요? 연 50억 넣는데 1000억을 투자해서 원금 1000억 기준 연 50억을 받으니까 5%인 거죠. 이거 이렇게 막 산식할 정도도 아닌데 그냥 일단 쓸게요. 쭉쭉쭉 매년 5%, 매년 50억씩 받으니까 1000억 넣어서 매년 50억 벌면 매년 배당 수익률이 5%인 거죠. 그러면 평균 배당 수익률은 당연히 5%인데 에버리지라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 숫자가 달라도 쫙 연도 긁어서 해주면은 어이구야 에버리지 오마이갓 에버리지 쭉 네, 5%. 이 숫자가 들쑥날쑥해도 평균 내죠. 에버리지 함수를 쓰면은. 그러고 그 다음 대출이자율 4%로 레버리지를 일으켰어요. 오를까요? 에쿼티는 수익률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사실은 뭐 뻔하죠. 지금 풀에쿼티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1000억 전체 기준으로 5%를 버는 녀석인데 그 중에 600억을 4%의 대출이자를 했으면은 5%에서 4% 절감한 만큼의 그 부분이 에쿼티한테 가겠죠. 그래서 수익률은 좋아지겠죠.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400억을 투자했고 받는 돈은 NOI 50억인데 그중 이자는 내야 되잖아요. 그럼 이자는 지금 600억에 몇 프로인가요? 4%죠. 연.
내면은 뿅 하면은 26억이 내 돈인 거예요. 50억의 NOI 중에서 지금 34억 원 이자 내고 남은 26억이 계속 내 돈이겠죠. 에쿼티에 대한 에쿼티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인 거죠. 그렇게 하고 그러면 배당 수익률은 결국은 26억 나누기 400억 400억을 투자했더니 매년 26억을 벌어요. 그러면 6.5%네요. 그쵸? 6.5%를 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에버리지를 하는 게 자체가 정말 너무 쪽팔리긴 한데요. 에버리지 어차피 6.5겠죠. 다 똑같은데 그래도 그냥 할게요. 6.5가 나왔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실제 그 캡레이트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아서 레버리지를 일으키면은 에쿼티 수익률은 원래 에쿼티 수익률 5%였는데 4%의 대출을 받아냈더니 60% 받았더니 좋아진 거죠. 오른다. 증가. 수익률이 증가해요. 그럼 밑에 이제 5%의 캡레이신 자산을 대출이자율 6%로 레버리지 일으키면 0 레버리지겠죠. 그러면 감소하겠죠. 그냥 감소인데 진짜 감소하나 볼까요? 보시면은 마이너스 400억 넣고 이제 NOI 50억, 에셋에서 50억을 버는데 난 이자를 내야 돼요. 이자는 600억에 6%죠. 6%겠죠. 66, 36, 36억이네요. 그럼 14억 원이 저는 매년 에쿼티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이에요. 이자 내고 나서. 그러면은 연 배당 수익률은 14억 원이고 난 400억을 투자했으니까 3.5%죠. 그쵸. 이렇게 나오니까 결국은 뭐 에버리지 하는 것도 무의미하지만 에버리지 하면은 3.5 결국은 감소하는 거죠. 그쵸. 결국은 자산이 그냥 가만히 놔두면 5%를 버는 자산이에요. 1000억을 다 내가 다 투자해버리면. 근데 이제 600억 대출을 받는데 그 600억 대출이 5%보다 낮으면은 에쿼티 수익률은 올라가고 이 5% 기준점인 5%보다 높으면은 수익률은 에쿼티 자녀 재산은 청구권을 갖고 있는 에쿼티 수익률은 내려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전 시간에 아마 제가 그래프로 보여줬던 그 부분을 하는 거입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저희 한번 기념으로 보시면 요거 4로 바꾸면은 평균값이 바뀌겠죠. 요 평균값이 얘네 다 4로 바뀌고 어쨌거나 뭐 5%일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하면은 에버리지 함수는 이렇게 전체를 계속 에버리지를 내주는 함수니까요. 이것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네. 문제는 여기까지고요. 네, 돌아와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끝이죠. 네, 문제풀이만 하는 시간이니까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어쨌거나 그 링크 눌러서 필요하시면 엑셀 다운받아서 직접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에 봬요. 안녕.